그러면은 모의고사를 할 건데 먼저 너네가 학교에서 모의고사 진도를 먼저 안 나가고 있다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스팅라이트 먼저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문 자체는 다 이제 처음 보는 걸 텐데 이번 모의고사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도 봐서 알겠죠. 자, 어찌됐든간 내용적인 걸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좀 말이 좀 애매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드문드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그럼 처음에 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지 문제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다시 재구성해서 제목을 쓴 버전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Find out someone who can help you recognize your blind spot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blind spot이란 게 뭐냐면 맹점이야, 맹점. 여기 아래도 나오지만 맹점이라는 게 여기 아래 팁에 쓰여 있는데 미리 좀 말하자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일에 주의가 미치지 못하여 모르고 지나친 잘못된 점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고 이제 맹점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 글을 읽다 보면 너네가 이제 파악이 될 거야. 헷갈리면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당신의 맹점을 당신이 알아차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해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개인적인 맹점들은요 are areas 어떤 영역이랍니다. 어떤 영역이냐?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데 they are visibl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not to you 너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겠죠? are not visible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맹점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을 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개인적인 맹점이란 무엇이다? 딴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인 맹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보면 The developmental challenge of blind spots 맹점이 이제 가지고 있는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대절이야랍니다. 이 개인적인 맹점에 어떤 문제가 있대. 그 문제가 뭐냐면 That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는 거야. What you don't know 너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맹점이 지닌 발달상의 문제랍니다. 자,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구조 독해는 아주 단순해요. 주제하고 그냥 예시 말하는 그리고 뒤에 결론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여기를 보면 like that area. 자, 그 지역처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당신의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속에 있는 이제 부분이래요. 사이드 미러는 이제 양쪽 백미러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자, 근데 그게 또 어떤 영역이냐? Where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you can't see that truck 이라고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고 당연히 where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it라는 형태로도 바꿨을 수 있다. 우리가 그 트럭을 볼 수 없는 너의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있는 그 영역처럼 근데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이냐? In the line next to you 너의 옆 라인에 있대요. 너의 옆 차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내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을 거 아니야 자동차에. 근데 내 옆 차선에 이렇게 트럭이 있어. 옆 차선에 트럭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은 이제 운전을 잘 안 해서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이게 시야가 여기까지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의 옆 차선에 있는 트럭을 네가 볼 수 없는 이 사이드 미러 속에서 볼 수 없는 마치 그러한 영역처럼 이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것은 쉽게 간과된다라는 겁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you are completely 너가 완전히 unaware of 자, 원래는 be aware of 하면 뭐뭐를 알고 있다는 뜻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뭐뭐를 알지 못하다, 뭐뭐를 인식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뭐를 인식하지 못하냐면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과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실제로 이 트럭은 존재하겠지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내가 간과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면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그것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어서 보면 그 트럭, you don't see truck. 너가 보지 못한 그 트럭
is really there. 그건 정말 거기에 있어. 실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So are your blind spots. 여기 잠깐만 볼게.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뭐 부사 역할하고 뭐 도치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소동사주어야. 소동사주어. 소동사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에서 보통 이 동사는요 우리가 대동사를 씁니다. 대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대신하는 뭐 예를 들어 비동사나 부동사나 조동사를 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옆에다 써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he plays soccer well 이렇게 했어. 그가 축구를 잘한다 이런 예시가 있어. 그러면은 나도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도 잘해. 그럼 우리가 보통 대답할 때는 me to라고 많이 그러죠. me too. 나도 잘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냐면요. 바로 소동사 주어를 이용해서 so, do,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나 또한 그러하다. 주어 또한 그러하다. 여기에서 do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play를 받고 있는 거죠. 나 또한 축구를 잘한다는 거잖아. 즉 play라는 일반 동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do라는 형태를 쓴 거야. 만약에 여기가 she라면 당연히 so, does, she가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어렵지 않죠? 만약 여기에 비동사 나왔다? 비동사로 쓰면 되고요. 여기에 조동사, 막 can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can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보면 앞에 여기 비동사가 나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비동사로 받아준 것 뿐입니다. 됐어?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것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그 개인적 맹점을 말하는 건데 그 맹점이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답니다. 위에서 트럭 얘기를 했잖아. 트럭 얘기. 그러니까 이 트럭을 네가 못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너가 보지 못하는 그 트럭 그거는 실제로 존재해. 그리고 너의 개인적인 맹점도 실제로 존재해. 이런 소리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거는 네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음 문장 보면 Just because you don't see that. 자, 여기를 좀 잠깐 보면 얘가 이 덩어리가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구문문서 보면 주어로 돼 있습니다. 주어. 자, because가 원래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지만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래 팁에다가 써놨는데 잠깐 읽어보자면 이 because절이 주어 자리에 명사절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단지 너가 그들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because가 너네가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런 패턴인데 뭐 it's because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우리가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it이 주어, is가 동사, because 이하를 보어로 취급하거든. 그럼 보어라는 소리는 얘가 뭐야? 명사절이라는 소리야. 명사절. 됐어? 그러니까 because가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명사절로도 쓸 수 있다. 이걸 일단 알아두라고. 어쨌든간 절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doesn't라는 녀석 나왔다는 거. 스위치 조심해라. 스위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그저 너가 그것들을 즉 그 어떤 맹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맹점을 볼 수 없다는 이유가 doesn't mean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야. 대절을 they can't run you over. 이 run over가 쳐버리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다, 부딪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를 쳐버릴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자, 또 설명. 봐봐. 아까 봤다시피 트럭이 뒤에 있어. 내 옆 차선에 있어. 오고 있어. 근데 내가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나는 이게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나는 쉽게 간과될 수 있다라고 아까 나왔었죠. 여기 차가 없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이쪽 옆 차선으로 옮기려고 해. 근데 난 얘가 오는지 몰라. 그럼 내가 이렇게 옆 차선으로 가려고 하면은 얘가 날 쳐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뭐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얘가 없는 게 아니야.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널 와서 널 쳐버릴 수가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 그럼 이거를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면 야,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거는 너만 모르는 것 뿐이야. 딴 사람들은 너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계속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결국엔 그게 독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스타일 없냐? 답정너 스타일? 약간 그런 애들이 있다고 쳐봐. 만약에 내 친구 한 명이 답정너 스타일이야. 아, 나 어떻게 오늘 막 뭐 여자애들 나 오늘 뭐가 잘 안 됐어. 나 오늘 좀 별로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런 답정너 스타일 있잖아. 걔가 원하는 대답은 뭐야? 아니야, 괜찮아, 예뻐, 오늘 뭐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그 본인이 그 답정너 스타일이라는 거를 모르겠죠. 본인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거야. 개인적인 맹점. 근데 그 개인적인 맹점을 얘가 계속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얘를 점점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쟤 맨날 뭐 답정너야 이러면서 싫어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려줘야지. 야, 너 내가 까놓고 말하는데 너 완전 답정너야. 얘기를 해줘야지. 개인적인 맹점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됐어요? 안 그러면은 얘가 쳐버릴 수 있다고. 그 맹점이 나를 쳐버릴 수 있다고. 맹점이 나를 쳐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맹점이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냐?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이어서 보시면 This is where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other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This is where는 직역하면 이것이 뭐뭐한 곳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아요. 좀 부드럽게 해석할 때는요.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너가 enlist 해야 된답니다. enlist는 구하다 이런 겁니다. 요청하다. 그래서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to develop. 너는 발달시켜야 돼요. A crew of special people. 자, 직역을 하면 특별한 사람들의 동료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게 직역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특별한 사람들의 동료를 발달시킨다. 여기서 발달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를 발달시킨다.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직역체에 뭐라고 썼냐면 너는 특별한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특별한 동료가 어떤 동료냐면 people, 어떤 사람인데 이 괄호를 잘 봐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에 who, 이 세 개가 전부 다 이 people을 꾸며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건데 각각의 1, 2, 3번을 만족하는 그런 동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who are willing to hold up the mirror. 우리를 괴롭혔던 willing 또 나왔죠. 자,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거지. 그 거울을 기꺼이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 이게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얘들아, 거울을 잡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사이드 미러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그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트럭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했었잖아. 근데 옆에 동료가 거울을 들어줘. 그럼 트럭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거울을 기꺼이 들어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동료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맹점을 알려준다의 의미겠지. 이해돼? 이런 게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 밑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한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개인적인 맹점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맹점을 알려줄 동료가 필요하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who not only know you well enough to see that truth. 여기 not only 나왔으니까 당연히 너네 버들서 찾아야겠지? 자, 그럼 뭐뿐만 아니라 뭐 또한 know you, 너를 알고 있대. well, 잘 알고 있대요. enough, 충분히 잘 알고 있대. 뭐 하기에? to see that truth. 그러니까 그 트럭을 보기에 충분히 잘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이 사람이랑 친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동훈이랑 나랑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가 어떤 이 녀석의 개인적인 맹점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내봐야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 이제 맹점을 개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럼 뭡니까? 그 이제 개인적 맹점을 조금 길어질 것 같다. 개인적 맹점을 가진 사람과 친밀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야. 친밀한 사람. 됐나요? 왜? 친밀해야만 그 추억을 보기에 충분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친밀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뭐 쉬운 단어를 쓰면 뭐 familiar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친밀한, 친숙한, 익숙한 뭐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익숙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흔히 이제 수거로 많이 알고 있는 be used to ing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거기서 be만 빼면 돼. be만 빼면은 used to ing가 되죠. 그게 뭐뭐 하는데 익숙한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그냥 익숙한, 친밀한만 쓴다면 intimate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intimate가 친밀한, 친숙한 뭐 이런 뜻이에요. 친밀한, 친숙한. 됐어요? 또는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건데 뭐 요 정도 단어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간 그 추억을 보기에 충분히 잘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 care enough about you. 자, 너를 충분히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자, to let you know that it's there. 자, let you know는 너가 알게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해석해도 돼.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뭐를 알려주냐? That is there.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that truck. 그 truck을 말하는 거고 그 truck이라는 건 맹점이에요. 맹점. 알겠죠? 즉 맹점이 있다라는 거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충분히 좀 아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도 나는 얘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그리고 나는 충분히 친밀해. 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근데 나 얘 별로 안 좋아해. 뭐하러 알려줘? 좆대든 말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좀 뭔가 그런 이제 배려심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세 번째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려심이 있는 거죠. 이타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려심이 있는 사려 깊은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단어가 thoughtful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thoughtful 또는 consider에다가 able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considerable 이런 것도 다 배려심이 있는 뭔가 좀 사려 깊은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이 심지어 요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예요. 이 글의 요지. 왜 이 글의 요지냐? 야, 너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개인적 맹점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보여. 근데 네가 그 개인적인 맹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그 개인적인 맹점을 가지지 않도록, 즉 너가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겠지.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개인적인 맹점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면서, 세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배려심이 있어서 기꺼이 알려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이 글을 쓴 목적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아래는 이제 그 구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기존에 만들어주는 포맷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다 같이 만드는 거고요. 이제 우리 그 스틱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거라 포맷은 약간 다르지만 뭐 큰 틀은 뭐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자, 같이 보자면 일단 도입부는 개인적 맹점들이 본인에게만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과 맹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지 및 결론이 무엇이냐? 이런 맹점들에 대해 파악할 정도로 당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좀 빠져있지만 당신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특별한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글이 지금 현재 비유적으로 이제 글을 이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로 내기 좋은데, 특히 이런 류의 글에서는 순서 문제로 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순서 문제. 왜냐면 내면 헷갈려요. 이런 글은요. 그래서 예시가 어디서부터 등장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가, 이 글의 순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문장 삽입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요약문 추론도 내기가 되게 좋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여러분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칭 추론이라고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지칭 추론이라는 거는 뭐 희나 이세다가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보다는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밑줄을 쳐놓고 이 밑줄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라는, 즉 패러프레이징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리됐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24번. 24번은 원래 문제는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이 원래 제목은 요거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자면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continues to be discovered. 고대 발명품들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 또는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자. 첫 문장부터 볼게.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되었답니다.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요. So,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답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해석 없다. 투부정사 이어보면 to know their exact origins. 그들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건 어려울 수 있답니다. 사실상 이 글이 그냥 처음부터 주제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글 자체가. 다시 한번 봐봐.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이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은 얘네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 뭐 예를 들어 기원전 몇 년에 만들어졌냐, 뭐 어느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어렵다는 거야. 자,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을 하는데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 초기 발명품의 모형을 발견한답니다. 그리고 from this model, 이 모형으로부터 그들은, 즉 과학자들은 can accurately tell us,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답니다. 뭐를요? 직접 목적어 두 개 나왔는데 how old it is,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이 모델을 말하는 거겠죠, 모형. 그리고 where it came from,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두 가지가 뭔데? 내가 위에서 말했던 기원이죠, 기원.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는가, 이게 기원 아니야? 그렇죠? 이 기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이 모형을 통해서. 자, 근데 봐봐.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존재한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대절이어야 할 가능성인데 여기에서의 대신요, 아래 써있다시피 동격입니다. 동격 접속사의 경우에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완전한 문장.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ich와 바꿔 쓸 수 없겠죠. 당연히.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가능성이 항상 있냐면 that in the future, 미래에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이 will discover, 발견할 가능성이 있대요. 뭐를 발견하냐면
an even older model.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된 모형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떤 거의 모델을? Of the same invention. 그 똑같은 발명품에.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컴퓨터라고 하자. 컴퓨터라는 이 발명품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라는 발명품이 우리가 이 가장 초기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초기 모델. 그 너네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냐? 혹시 뭐 애니악이니 뭐니 막 이런 거 나오지 않냐? 몰라 모르는데. 아무튼간 그 초기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컴퓨터가 초기 모델은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처음에는 엄청 규모가 엄청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강의실보다 더 클걸? 컴퓨터가? 강의실이 뭐야? 이거 한 2개 사이즈는 될 수도 있을걸? 되게 이제 컸대요. 뭐 아무튼간 근데 초기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를 찾아서 그게 언제 거인지 마치 막 화석 같은 거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고고학자라고 하죠. 고고학자.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뭐 컴퓨터를 조사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초기 모델을 보면은 얘가 몇 년도에 어느 곳에서 발명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900년에 뭐 만약에 뭐 미국에서 발명됐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 일단은. 근데 나중에 또 어떤 고고학자, 또 어떤 그런 역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800년에 인도에서 이 컴퓨터로 추정되는 초기 모델이 또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건 컴퓨터는 190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초기 모델이 이제 나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인도에서 먼저 했다. 이거는 100년 앞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인도가 기술력이 어땠다, 저쨌다,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거야, 역사가.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발명품의 정확한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지금은 이렇다고 알 수 있지만 나중 가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됐나요? 다음 내용 봐봐요. In fact, 사실은요. We're forever discovering.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답니다.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그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요. 사실상 영원히 그냥 이 인류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계속 발견해야 하는 그런 이제 숙명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시가 is the invention of pottery. pottery가 이제 도자기, 항아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이제 발명이랍니다. 다음 내용 봐봐. 자, 예시가 나오는데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archaeologists, 이 archaeologist가 바로 고고학자 말하는 거야. 이 고고학자들이 믿었대 대절이라고. 대절을 보면 pottery가 그러니까 도자기가 was first invented, 그러니까 발명되었다고 믿었답니다. in the Near East. 이 Near East가 이제 아래 나와 있는데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 버전으로 따지면 around modern Iran, 이란 근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명됐다고 믿었다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어떤 지역이냐? 이 관계부사 where가 이 the Near East를 수식하는 겁니다.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고 역시나 똑같이 이니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이 도자기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여기 뒤를 보면 dating back to 이제 9000 BC하고 나왔는데 이 date back to가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면 기원전 9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그들이 발견했었던 근동 지역에서 최초로 발명되었다고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최초로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얘가 무슨 뭐 기원전 9000년이래잖아. 얼마나 오래전이야. 그럼 여기가 원조구나. 이제 이렇게 믿어왔다는 거겠죠.
어법적 포인트를 하나만 짚고 가자면 일단 관계부사 건너뛰고 요 녀석입니다. had found. 바로 대과거 시제를 썼는데 지금 시제를 좀 비교해 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was first invented 요 녀석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시제를 보자면 과거 시점이 있습니다. 이 과거 시점은 무엇입니까? 발명된 거야. 발명된 거. 뭐가 발명됐어? 그 도자기가 발명이 됐는데 그 이전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 시점이 기원전 9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 도자기를 발견했다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과학자들 발명이 아니라 믿었던 거네. 요거네. believed. 그러니까 그 믿었던 시점보다 그 발견을 해서 그 이후에 애들이 이제 뭔가 발명을 해냈다라는 요게 더 이전 시제라는 거죠. 이때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이때까지 믿어왔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그 전에 발견을 했겠죠. 그 전에. 여기가 이제 바로 그 발견한 시점이죠. 발견. 뭐를 발견해? 그 도자기를 발견한 시점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대과거, 즉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례야. 이 얘기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쌤이 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자, 이어서 볼게. 이제 반전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근데 1960년대에 더 오래된 도자기가 무려 기원전 10,000년 전 거예요. 기원전 10,000년에 더 오래된 도자기가 발견됐답니다. 일본의 혼슈 섬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럼 이제 역사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떻다? 그 현대 이란 쪽에 있는 그 근동 지역에서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라? 이게 더 오래됐네? 이거 10,000년이나 된 건데 역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건데 아까 우리 위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 There's always a possibility. 항상 가능성이 있다. 또 동격이야. 어떤 가능성이냐? In the future. 미래에 archaeologist들이 고고학자들이 will find an older part.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Somewhere else. 다른 어딘가에서요. 지금 뭐 이 글을 읽었을 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현대 기준으로는 가장 오래된 도자기가 일본 혼슈섬에서 발견된 기원전 10,000년 전 거. 그게 이제 도자기의 원조라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근데 또 모르지. 뭐 갑자기 내일, 내년에 기원전 12,000년 전 도자기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었던 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발명품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될 가능성 때문에. 됐나요? 그럼 이거를 요약한 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게 요약한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발명품의 기원을 아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글의 요약문이 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구조 분석. 주제를 보면 과거에 만들어진 이런 발명품들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설명을 보자면 때때로 과학자들이 초기 발명품 모형의 이제 기원을 말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미래 과학자들은 더 오래된 그 똑같은 발명품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예시 나오고 이제 요약별로 나온 이런 형태로 글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잡았는데요. 사실 어떤 걸로든 내기는 되게 좋습니다. 빈칸 추론으로 내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제가 무려 3번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이 글에서. 처음에 주제 나왔죠?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 주제와 관련된 주제 재진술. 관련된 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 때문에 이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여기 주제 재진술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약 결론 부분도 무엇입니까?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어딘가에서 오래된 도자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도 정리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갖고 빈칸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문장 삽입 내기에 제일 좋은 건 어디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주제 재진수라는 부분. 또는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좀 쉬워요. 여기는 좀 난이도가 낮고요. 주제를 재진수라는 부분을 문장 삽입으로 내면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순서 문제로 내기가 좋은데 순서보다는 저는 이 글은 문장 삽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지금 글의 구조독해상으로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주제, 설명, 재진술, 예시, 결론 이렇게 5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보통 삽입으로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 다음 거 봅시다. 30번. 오늘 왜 이렇게 매거리들이 없어? 저기 뭐야? 예은이도 졸려, 유민이도 졸려, 세혁이는 원래 졸려. 저 안 졸았네요. 아니 졸진 않았어. 졸리다고. 눈이 졸리다고 눈이. 풀어져갖고 눈이 씨. 아니면 지난번에 나한테 성적표 보내서 그런 거야. 뭐야? 여러분의 성적표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인상 깊게.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30번 보자. 매답자리에서 졸지만 다 보면 어쩌스가. 자 볼게요. 원래는 이제 어휘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이제 짧게 주제 및 제목을 썼는데 The danger of sudden success래요. 갑작스러운 성공의 위험성이랍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요. 로또 또는 도박.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매체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 이제 로또 1등 당첨자의 삶 해갖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매체에서 다루는데 대부분 뭔가 좀 불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다루잖아요. 무슨 뭐 어디에서 뭐 연락이 많이 온다느니 뭐하니 뭐 이런 이런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매주마다 로또를 사러 가는데요. 토요일마다 가요. 저기 복권 판매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저기 여기 어디야? 그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그럼 사거리에서 그 B사관 쪽으로 이제 가면 사거리 나오잖아.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서 쭉 가면 거기에 이제 복권 판매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맨날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수업이잖아. 그럼 너네 수업 끝나고 난 거기 가는 거야. 거기를 가서 이제 5,000원 이제 주섬주섬하고 로또 5개 주세요. 하고 이제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딱 결심을 하죠. 이것만 되면 이러고 이제 발표 나오고 이제 또 이제 다짐을 하죠. 일 열심히 해야겠다. 네, 아무튼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면은요, 저는 좀 재밌었어요. 이 내용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winnings. 여기서 winning은 뭐 우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우승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상금이 can be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뭐냐면 이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지. 왜냐면은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이 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건 이제 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 근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통계로 말할 수도 있고, 연구로 말할 수도 있고, 조사로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필자는 어떻게 서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Neurologically, 신경학적으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된대요. 뇌에서요. 대절 나왔는데 이거 잠깐 봐봐. 너네 지난번에 스틱라이트 6강 할 때 혹시 그거 기억나? 게이트웨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뭐 정보 내용이 is gathered 뭐 모여진다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 is gathered that.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that을 what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 비슷한 거야. 약간 비슷해.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이 that의 선행사가 더 brain처럼 보여. 그럼 여기에다가 왠지 기부에 s를 붙여야 될 것 같아. 3인칭 단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서 대절은 무엇이다? 앞에 나와 있는 chemicals, 이 복수형을 바로 수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뭐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what이냐 대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요 녀석 수일치야. 수일치. 수일치.
앞에 있는 chemicals가 복수형으로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give라는 동사 원형을 쓴 거야. 여기서 s 붙이면 땡이죠. 됐나요? 이런 거 주의하라고. 자, 다시 한번 볼게.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어떤 화학물질이냐면 that give a powerful burst of excitement and energy. excitement는 흥분이고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죠. 그러니까 흥분과 에너지의 강력한 분출을 주는 거야. 됐어? 이게 강력하게 분출을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막 뭐 아드레날린 이런 건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호르몬이. 그런 화학물질이 이제 분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leading to the desire. 어떤 욕망으로 이끌게 된대요. 어떤 욕망이냐? To repeat this experience. 이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면은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로또 쪽보다는 도박 쪽에 가까워. 도박.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예전에 군대에서 후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후임이 불법 일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제가 뭐 불법에 관련된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 건데 이제 전문 용어로 토사장이라고 있어요. 토사장. 혹시 아세요? 알아요? 하고 있는 불법. 그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불법 토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냥 도박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에 이제 총 사장이었어요. 관리하는 애였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 친구가 관리하는 친구다 보니까 나는 사실 좀 잘 알아. 그러니까 하도 얘가 얘기를 많이 해가고 마트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이가 당시에 23이었나 24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 지금 나보다도 더 많이 벌 거야 아마 돈만 따지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불법이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 들은 게 이 토토 사기, 이 토토가 그냥 100% 사기래요. 100% 사기. 이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 그러니까 나는 사기를 내가 이걸 할 생각도 없지만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사이트 같은 게 있대요. 인터넷 사이트.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돈을 뭐 어떻게 입금해갖고 뭐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나 봐. 나도 뭐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러면은 막 이런 게임이 막 여러 개가 있대. 배팅률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임이 있는데 막 이런 막 사다리 타기 막 이런 게임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해본 것 같다? 뭔가 해본 거 아니야? 지혁이 통장 봐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OX야 OX. 그래서 이제 뭐 배율이 뭐 이제 뭐 2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뭐 10만 원을 걸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리로 가면 이제 꽝이고 그냥 날아가는 거고. 여기다 10만 원 걸면은 이제 20만 원으로 받는 거지. 이런 거 그냥 되게 심플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갖고 뭐 나도 정확한 절차는 모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이제 하잖아 그 불법 사이트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일부러 5로 세팅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얘가 어떠냐면은 대부분은 처음으로 소액으로 시작한대요. 야 처음 도박하는데 막 1억씩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미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끼를 이렇게 주는 거지. 미끼를 주고 얘는 걸려버린 것이지. 그래갖고 얘가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배나 10만 원 넣었어. 50만 원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심리가 어떻게 했어? 요거야. 이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씨 100만 원 넣을 걸. 이 생각 들지 않겠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40만 원 이득 받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얼마나 있겠어? 당연히 없겠지.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대. 근데 너무 계속 맞으면 안 되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한 번씩. 어느 걸 골라도 X가 나오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뭐 잘은 모르는데.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 거야. 5 했다가 X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점점점 이제 확률이 낮으면서 확률이 낮으면 당연히 이제 그 배율이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 타기로 따지면은 막 이런 버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박에 빠져들게 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토사장인데 저한테 한 말은 뭐였냐면요. 그 토토 사장은 무조건 이익을 본대요.
그리고 토토를 하는 사람은 불법 토토를 하는 사람은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답니다. 왜냐면 그런 구조래요. 애초에 그냥 사기 치는 거야. 대놓고 사기 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 모르지. 그냥 막 돈이 어쨌든 막 쉽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간 뭐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걔는 사실 군대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지 그냥 걸렀어요 인간으로. 근데 나 전역하고 연락도 안 해요 저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딱 그 도박 얘기하는 거야. 막 이제 흥분이 돼. 돈 벌었다. 돈이 막 되게 쉽게 들어왔다. 쉬운 성공을 한 거죠. 갑작스러운 성공을 한 거잖아. 막 가슴에 막 두근두근 뛰어. 돈 더 따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다음 내용 봐봐. 보면 it can be the start.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of any kind of addiction or many behavior. 딱 나와 있죠? 어떤 종류의 중독 또는 광적인 행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시초일 수 있다는 거지. Also 또한 when gains come quickly. 이익이 빨리 올 때 우리는 잃는 경향이 있답니다. Side of the basic wisdom. 기본적인 지혜라는 이 시야, 이 기본적인 지혜의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남의 말 안 듣는다고.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야.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또 동격이 나와 있는데 true success.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성공은 to really last. 여기서 last는 동사로서 지속되다는 뜻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은 must come through hard work. 열심히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와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혜잖아.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당연한 진리 아니야? 근데 이거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됐어? 왜? 쉽게 성공했으니까. 쉽게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어디 갔냐?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role. 여기서 take it into accoun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한 단어로 consider입니다. consider. 또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저는 regard로 쓸 수도 있습니다. regard, consider, regard.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The role,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데 어떤 역할이냐? 대절이야입니다. The luck plays, 행운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의 play는 그냥 하다라고 해서 하면 돼. 왜냐면 play a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하거든. 그래서 하는 역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In such all of a sudden gains. all of a sudden이 갑작스러운이라는 뜻이야. 얘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익에 있어서 행운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이어서 갈게요. We try again and again.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capture the high. 여기서 high가 명사로 쓰였는데 왜 우리도 말할 때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업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기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황홀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황홀감. 그 황홀감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거죠. 뭐로부터? Winning so much money or attention. 여기서 그렇게나 많은 돈이나 관심을 얻는 것으로부터요. 됐어? 이 두 내용을 다시 한번 봐봐. 뭐라고 했어? 이익이 빨리 와?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빨리 땄어? 그러면 뭐야? 시야가 좁아져. 남의 말 안 듣게 돼. 그냥 이렇게 쉽게 돈 버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갑작스러운 이익에 있어서 운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운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갑작스러운 성공이란 건 대부분 뭐야? 말 그대로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성공이 아니잖아.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성공이잖아. 우연히 오게 된 거잖아. 우연히. 그럼 이건 뭐야? 쉽게 말하면 운 좋아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운이 그 역할을 한 건데 그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운 좋아서 그런 건데 운 좋아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이제 운이 이제 사실상 없는 건데 왜? 다시 한번 그걸 맛을 보기 위해서. 도박꾼들 입장으로 따지면 그 돈 따는 맛을 한 번 더 또 느끼기 위해서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한 건 돈이지만 관심도 사실상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간혹가다 보면 무슨 뭐 이제 연예인은 아닌데 뭐 BJ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스타라던가 뭐 페이스북 스타라던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무슨 뭐 연예인 마냥 막 이런저런 막 논란이 나오더라고요 꾸준히.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도 사실상 연예인과 비슷하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들인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걔네 이미지가 안 좋아져. 최근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뭐 주작 사건 알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미지가 한번 깎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내가 옛날에 전성기로서 이제 누렸던 그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자극적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야. 그래서 we acquire feelings of superiority. superiority는 이제 우월감이라는 건데요. 이거의 반이어가 inferiority입니다. 잠깐만. 갑자기 스펠링 헷갈린다. inferiority. 오케이, 맞네. inferiority. 이게 이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건 우월감. 됐죠? 우리는 우월의 감정을 느낀답니다. 왜? 그냥 운 좋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짱이군. 여러분이 돈 한 10억 생긴다고 생각해봐. 10억이 생겨서 갑자기 뭐 여러분 뭐 복권을 살 수는 없지만 10억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대학 왜 가 그러면? 돈이 10억 있는데 대학을 왜 가요?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우월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to anyone. 자, 이 resistant가 뭐뭐에 저항하는 이란 뜻인데 항상 전치사 to랑 잘 어울려. 그래서 얘를 동사용으로 쓰면은 그냥 resist거든. resist 이게 뭐뭐에 저항하다인데 이때도 우리가 to를 씁니다. 뭐뭐에 저항하다. 위에다 쓸게요. 명사용은요. registance예요. resistance. 근데 이때도 우리가 전치사 to랑 어울립니다. 똑같이. 그래서 뭐뭐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서 하면 돼요. 뭐뭐에 대한 저항. 전부 다 이 resist는 to랑 잘 어울린다. to랑. 그래서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우리는 특히나 저항적이게 된다라는 거야. 뭐에? 누군가에게. 누구에게든. 그 누구가 누구야? Who tries to warn us.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해. warn 경고하려고 노력해.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저항적이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경고한다는 거는 충고를 준다라고 해도 되겠죠. 지혁이가 막 도박에 빠졌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내 품으로 돌아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좀 나와봐요. 막 이러면서 지금 이거 따면 지금 1,000만 원인데 좀 꺼져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야. 계속. 자, 이어서 보자면 they don't understand. 즉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We tell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직접 목적어라고 표시가 돼 있지. 이 tell은 직접 목적어야. tell.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를 이제 문장 앞으로 뺀 건데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강조하려고. 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내 품으로 돌아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호가. 빨리 저기 뭐 도박 몇 번이냐, 뭐 11 몇 번 거기 빨리 연락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 새끼가 뭘 알아? 뭘 알아, 지가? 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자, sustain이라는 건 지속되다라는 건데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속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갑작스러운 이익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황홀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황홀감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experience, 경험합니다. an inevitable fall. inevitable은 필연적인이라는 뜻이죠.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잠깐만 보자면 여기만 잠깐 볼게요.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약간 패러프리징을 하면은 그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걸 한번 써볼게. 추락을 주어까지 쓸게. 우리는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네? 이게 영어로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한번 써볼까? 우리는
일단 쭉 건너뛰고 여기다 쓸게. experience a failure. 우리는 추락을 경험한다예요. 남는 거 이거야. 할 수밖에 없다. 뭐 써야 될까? 자, 어떤 거냐면요. 일단 미리 이제 정답을 좀 써볼게요. cannot 그 다음에 but을 쓰면 됩니다. cannot but. 자, 이 시리즈를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자,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요, 얘들아. 말 그대로 안 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시리즈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annot의 help 버전을 먼저 쓸게요.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 있고요. cannot help ing. 자, 두 번째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 있고요. 세 번째 cannot 이번에 help를 빼버리고 but 동사 원형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좀 다른 패턴인데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네요. 이렇게 다 같은 뜻입니다. 이걸 한번 다 써보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얘가요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지금 여기 본문엔 아예 없는 표현이죠. 지금 얘 자체가. 근데 맥락상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말이잖아. 우리는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한다. 우리는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어법 문제로 낸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갖다 어법 문제 낸다면요, 난 이렇게 바꿔갖고 어법 문제 될 거야. 이 상태로 바꾼 다음에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형태가 다 다르잖아 지금. 그지? 자, 일단은 이 형태에 대한 거를 보기 전에 의미적인 걸 먼저 좀 볼게요. 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건데 이 help라는 게 잘 알다시피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거는 help는 뒤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을 갖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또 ing가 나왔어. 그럼 뭐야? 그래서 애들이 이걸 외울 때 그냥 생으로 외워요. 아니, 생으로 뭐 외워지면 상관은 없어. 외워지면 상관없는데 참고로 저는 이거 외우는데 한 4년은 걸린 것 같아요. 더럽게 안 해요, 저. 아씨, 이게 ing였나? 동사원형이었나? 투부정사였나? 졸라 헷갈려. 내가 그랬어, 내가. 이거 심지어 좀 오래되긴 했는데 5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왔었어요. 7급 공무원 시험. 근데 아무튼간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help가 얘들아 사실은 여기다 쓸게. 이게 avoid랑 같은 뜻이에요. avoid가 뭐야? 피하다잖아, 그렇지? 그리고 원래 avoid는 뒤에 목적어로 뭘 쓰냐? ing랑 투부정사 뭘 써요? ing 쓰죠. ing 맞잖아. ing. 원래 avoid ing야.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그럼 잘 봐봐.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잖아. 그럼 피할 수 없다는 게 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내가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군대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군대를 안 갈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이지? 내가 군대를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 됐냐? 네. 잘 갔다 와. 난 갔다 왔으니까. 나중에. 자, 그 다음 거 볼게. 이제 이 벗이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뒤에 동사원형을 썼고, 이 여기서 이제 각각 벗이 나와 있는데, 이 벗은 내가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어. 이제 그러나가 아니라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야. 뭐뭐를 제외하고. 벗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걸 보자면 have no choice니까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지? 뭐를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군대 가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고. 군대를 갈 수밖에 없잖아. 그냥? 미안해. 그래서 이제 다 같은 뜻인데 이게 뒤에 오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암기하기를 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거든. 뭐 내가 암기한 방법이 사실 여러분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말씀은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요 좀 막 이렇게 무슨 막 말장난치면서 외우지는 않았고요. 이 help가 아까 말했다시피 avoid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avoid 뒤에는 ing니까 ing가 온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혁이처럼 avoid 뒤에 to가 온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그거 아니야. 그리고
cannot과 but이 있으면 but 뒤에는 동사원이 온다.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나 단순하게 외웠어. 뭐 외운 방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마치 이 초이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저는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사실 외우면 장땡입니다. 외우면 장땡이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게. 자, 봐봐. 우리는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합니다. 즉,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속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지속이 안 된다고? 그 황홀감이 지속이 안 되니까. 황홀감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도박에 성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없죠. 그 우리나라래. 그 나라에서 허락하는 합법적인 도박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주식이죠, 주식.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분 다 알겠죠? 뉴턴이 겁나 똑똑했거든요. 세기의 천재였거든. 근데 얘가 말년에 망했어요. 주식하다가. 진짜로. 주식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뭐였지? 뭐 그때 뉴턴이 했던 뭐 명언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주식의 흐름은 알 수가 없겠다. 뭐 이런 뭐 명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웃겼어.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 뭐든 간에 그 뭐 주식이든 도박이든 이거를 계속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역시 뉴턴도 실패했는데 세기의 천재도. 그럼 봐봐,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인 추락을 할 수밖에 없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은요. 그리고 그 추락은 is all the more painful. 어떻답니까? 더 이제 그 저기 할 거랍니다. 이제 고통스러울 거랍니다. 더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Leading to the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그 사이클의 우울한 부분으로 이끌 것이랍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봐봐. 이 황홀감은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이 추락을 경험해. 근데 그 추락은